자, 스토커피 회원 여러분, 오늘은 그 2차 전지의 이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월 22일 시장이 마감됐는데, 오늘 삼성 SDI 매우 강했죠. 그리고 LG 엔솔도 강했고, 포스코 푸치엠도 강했고,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강했는데요. 오늘은 LG 엔솔과 삼성 SDI 주가가 역전될 것인가.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죠. 역전된다고. 그리고 삼성 SDI가 강한 이유, 그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수 5,000포인트가 오늘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수 5,000을 찍었는데, 종가는 지수 5,000을 찍고, 5,000을 찍고, 4,950선으로 마감됐죠. 여기는 4,952로 마감했어요. 그리고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오늘은 개인이 9,800억 사고, 외국인이 현물 9,800억 팔고, 선물 팔고, 기관도 팔고, 파스 팔았어요. 종합지수는 이제 어쨌든 간에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현재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이 기관도 다 장 후반에 전부 다 매도세로 전환했어요. 따라서 이 매도세로 갔기 때문에 지수는 5,000 터치 이후에 약간의 이격 조정 모드가 올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시장의 특징을 좀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상단의 정체 현상을 뚫고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잖아요. 두 종목의 오늘 종가를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15만 2,300원에 마감됐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75만 5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코멘트를 할게요. 지금 삼성전자, 이게 하이닉스인데 종가가 75만 5천 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종가는 최고가가 78만 8천 원이고, 이렇게 쭉 박스권에 있죠. 박스권에 있어요. 지금 이 박스권에 있으면서 오늘 22일에 15,000원을 돌파해서 지금 75만 5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3주 가까이 주가가 상단에 딱 걸쳐 있는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는 좀 다르죠. 상단 정체가 쭉 있었는데 그 흐름을 어제 오늘 걸쳐 뚫고 올라갔어요. 뚫고 올라갔다.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걸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상단 정체를 뚫었고 하이닉스는 상단 정체를 뚫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자체가 상단에 머물러 있을 때는 주가가 이제 트레이딩, 매매가 굉장히 늘어나고 거래량이 늘죠. 트레이딩 영역이 넘어가는 거죠. 홀드 영역이 아니라. 그런데 이 상단의 정체를 뚫어버리게 되면 그때는 다시 홀드 영역으로 넘어가거든요. 따라서 지금 하이닉스는 아직까지는 상단 정체, 트레이딩 영역에 있고, 삼성전자는 트레이딩 영역을 넘어서 홀드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현대차가 로봇주로 변신을 했죠. 1월 5일 날 CES 2026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든 아틀라스 로봇을 공개했죠. 그 뒤로 현대차의 주가가 가파르게 이제 올라갔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날이 1월 5일인데 1월 5일 날 CES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때 주가가 30만 2천 원 전후였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59만 원을 찍고 종가가 52만 9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제 현대차가 쭉 시세를 가다가 오늘 최고점을 찍고 큰 장대 음봉을 보여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수급을 잠깐 보면 외국인이 190만 주를 팔았고 기관도 50만 주를 팔았어요. 개인만 245만 주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메이저 수급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다시 이격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의미는 뭐냐면 현대차가 당긴 로봇 테마의 강력한 흐름, 현대차로 인해서 로봇이 상용화가 빨라지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로봇주가 그동안 굉장히 강했죠. 아무튼
현대차는 오늘 음봉을 줌에 따라서 현대차는 당분간 이격 조정인데 여전히 관심이죠. 이격 조정이 돼서 어느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 다시 강세로 가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시 타이밍을 노리면 되고, 테마는 조선, 방산, 증권, 반도체, 로봇 이렇게 쭉 순환하다가 2차 전지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동안 주춤주춤해도 2차 전지가 왔는데 그동안에 이제 조선, 방산, 증권, 반도체, 로봇은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모든 주식이 다 3배에서 10배까지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2차 전지는 올랐는데 아직 고점에 반 사이클 정도밖에 안 왔다. 그래서 여전히 2차 전지의 관심 우려가 크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지수 5천 돌파. 그러나 더 갈 것이다. 고점을 논하는 게 맞지 않다. 왜냐하면 자본 활성화 정책, 모건 스탠리 지수 편입, 자금 유입, 기업 실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게 지금 자금 동향인데요. 오늘 현재 고객 예탁금 자체가 일반 고객 예탁금이 이제 95조를 넘었어요. 95조 5,200억. 하루 만에 1조 6천억이 들어왔고요. 주식형 수익증권이 2조 8억, 아니 208조입니다. 8,90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5조 5천억, 208조. 이게 지금 한 4개월, 5개월에 비해서 거기 예탁금은 한 40조, 주식형은 한 50조가 더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런 추세면 올해 거기 예탁금은 120조, 주식형도 250조가 훌쩍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고기 예탁금이 이제 들어오고 주식형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기관이 장세를 주도하는 종목군들이 강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이 주식을 좀 팔았긴 했는데 쭉 한번 볼게요. 자, 5월 1일 이후에 작년 5월 1일 이후에 외국인이 6조 7천억을 샀고 기관이 12조 6천억을 매수했습니다. 근데 10월 이후 흐름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이 8조 2천억을 팔았죠. 최근에 외국인이 팔았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10월부터 지금까지 10, 11, 12, 1, 4개월 동안에 외국인은 8조 2천억을 팔았어요. 외국인이 팔았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게 되면 자, 이 말은 뭐냐면 기관이 10조를 샀지만 기관형 주식 자금에 208조가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에는 뭐 펀드도 있고 ETF도 있고 일반 주식도 있죠. 근데 외국인은 8조를 팔았어요. 그런데 기관도 유동성이 넘쳐나는데 외국인도 현재는 국내에서 상당 부분 이제 차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다시 종목의 포트폴리오가 정비가 되면 재매수 유입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지수 고점을 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5,500, 6,000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점은 논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단기에 이격 조정은 올 수 있다. 왜냐하면 차익 매물이라든지 숨고르기라든지 그런 과정은 올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를 때는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하이브가 오늘 36만 8천 원으로 마감했어요. 하이브 주가 보시면 주봉 볼게요. 하이브가 제가 저희 오늘의 유망주 가족회원에서도 포트폴리오에 넣은 적도 있었는데 지금 이게 36만 8천 원인데 연중 최고가가 42만 원이에요. 저는 BTS 나오면 간다고 했는데 역시 작년 1월 달에 불과 1년 전에 20만 원이었어요. 지금 이때만 100주만 샀어도 지금 한 80%의 수익이 난 거잖아요.
주식은 이런 그 흐름을 보고, 하이브가 이때까지만 적자가 수익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식은 미래 가치를 보잖아요. 그래서 BTS가 컴백하면 영업이익이 1조 6천억까지 늘어간다고 좀 나와 있잖아요. 나오지도 않은 미래 가치 때문에 주가가 뻑 뛰잖아요. 따라서 항상 그런 흐름을 좀 감안해서 좋은 주식이 빠졌을 때 그때를 노려야 되고, 삼성물산과 포스코인트도 주가가 좀 강합니다. 이 삼성물산이라는 주식은 삼성그룹의 모태죠, 모태. 그런데 지금 작년 3월 달에 10만 원짜리 주식이 지금 29만 7천 원까지 갔죠. 3배 올랐잖아요. 그럼 이 주식이 왜 오르냐? 배당이 좋아요, 배당이. 이게 액면가 100원짜리입니다. 그동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눌렸습니까? 이렇게 거의 16만 원이 고점이었고 10만 원이 저점 박스권에 있었는데, 작년 3월부터 올리기 시작해서 지금 3배 올라버렸잖아요. 세상이 변한 거죠. 주류가치 최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그룹의 알짜배기 회사의 지분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사업 수익도 있지만 이 투자 수익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자산주로서 계속 강세를 보인다. 그래서 이런 주식도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봇주의 급등. 이 로봇주라는 게 흑자나는 회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로봇을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50만 1,000원 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로봇이 이격 조정이 있으면서 오락가락하죠. 제가 40만 초반대 내가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제가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벌써 다시 주가가 또 이렇게 올라버렸습니다. 작년에 44만 원까지 갔다가 25만 원까지 빠졌다가 한 6개월 사이에 50만 원까지 올랐어요. 더블 올라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이 지분 인수했던 게 23년도죠. 이 회사 이제 겨우 흑자 조금 나고 있죠. 그런데 이 회사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그룹의 아틀라스가 현대차의 자동차 공장에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처럼 삼성그룹의 모든 산업적인 로봇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런 기대 가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따라서 이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삼성이 만든 아틀라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또 다른 회사들, 휴림로봇, 현대모백스, 많은 회사들이 좀 있죠. 그래서 옥석은 좀 가려야 되는데 무작정 오른 감은 있다. 따라서 현재 보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 레인 로보틱스, 그 다음에 로보티즈, 이런 주식들이 아마 가장 핵심주인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의 주식은 다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2차 전지가 돌고 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전지의 로봇 산업의 원료가 뭐냐? 로봇이 뭘 먹고 사냐? 배터리를 먹고 사는데 그게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흐름을 참고로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SDI가 오늘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SDI가 왜 강했냐? 그 촉매는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현대차의 이제 아틀라스가 공개된 다음에 산업 현장의 로봇 활성화가 빨라질 거라는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28년도부터 1단계로 투입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1년 반밖에 안 남았죠? 2년 정도 남았죠? 2년 지나면 현대차에 로봇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로봇이 상용화되면 최적 배터리는 뭐냐? 전고체. 근데 우리나라의 전고체가 가장 먼저 앞서가고 있는 회사가 삼성 SDI죠. 또 하나, 그 다음에 고출력 배터리가 뭐냐? 이 468 배터리. LG도 만드는 4680의 배터리가 있고, 삼성이 만드는 468, 이게 삼성이 만든 468 배터리인데, 삼성이 좀 좋은 점이 여기 탭이라는 거죠, 탭. 탭이 없어. 그래서 탭 리스라고 그래. 이게 고출력 배터리, 고출력. 이게 지름이 46mm죠. 46. 그래서 468이죠. 크기는 이제 다 다르죠.
그래서 이게 위에 탭이 없어서 전류가 고르게 흘러가가지고 출력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46 배터리가 테슬라, BMW, 벤츠, 폭스바겐 이런 데서 고급형 차에 전부 다 46파이 배터리를 바꾸고 있어요.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각형 배터리, 46파이 배터리. 두 종류로 바뀌고 있다는 거. 최근에 이제 삼성 SDI 강했던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거. 전고체에 빨라지는 전고체. 그리고 삼성이 가장 고출력 배터리에 좀 특화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강했다. 그렇게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자동차 작년도 판매 동향을 보게 되면 전 세계 자동차는 9,170만 대 팔렸어요. 미국에서 1,630만 대, 유럽에서 1,350만 대. 자동차입니다. 여기는 내연기관,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전기차 다 포함입니다. 세계에서 봤는데 세계에서 전기차가 5,170만 대, 점유율 56.5.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90에서 56으로 줄었어요. 하이브리드가 그 작년 말에 21%, 전기차에 1920만 대, 1920만 대가 팔렸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전기차류가 2,070만 대, 22.5%. 그러니까 휘발유차가 56.5, 전기차가 22.5, 하이브리드가 21%. 1920만 대. 그래서 9,170만 대가 팔린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2030년도까지 하이브리드가 거의 한 35%까지 성장하고, 물론 이 내연기관이 빠지는 자리를 하이브리드가 더 빨리 성장할 것 같다. 왜냐하면 성장 속도가 더 빨라요, 전기차보다.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전기차를 앞질러서 더 빨리 대중화된다.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40% 가면 전기차는 한 33, 이 정도 갈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메이커들은 하이브리드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하이브리드도 늘리는 거죠. 내연기관 줄이고 하이브리드 늘리는 겁니다. 물론 전기차도 늘리고 있지만. 자, 그래서 이제 리포트 하나가 나왔어요. 미래에셋증권이 1월 21일 리포트가 나왔는데 4분기의 적자가 전체 봤더니 4분기에는 2,829억의 4분기에 적자가 난 것 같다. 그리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ESS가 부진을 메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전자재료 사업부가 실적이 좀 좋고 또 하나는 26년도 하반기에 실적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 LFP ESS 라인 가동이 본격화되고 또 하나는 원재료 판가 스프레드 개선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좋아지고 1분기가 최악의 실적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악의 실적 구간을 14분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좀 덜 나쁜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목표가를 45만 원 유지했어요. 미래에셋증권은. 자, 그러면서 이제 뭘 보냐면은 내년도 27년도에 삼성 디스플레이 장부 가격이 64조 원인데 삼성 SDI 갖고 있는 가격은 10조 원 정도로 본대요. 10조 원 정도. 지분이 15.2%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오는 지분 매각하게 되면 유입 가능 현금은 10조 정도로 본답니다. 10조. 그런데 27년도에 지분 가치 일부 한 3조 5천억 정도를 매각하는 가정을 해보면 관계기업 처분 이익이 크게 들어온다. 이게 3조 5천억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면 상당 부분 삼성 SDI에 여러 가지 좀 긍정적 시그널이 많이 잡히고 따라서 전기차의 부진하고 북미의 활성화
그리고 여러 가지 재무구조 개선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상당 부분 목표가는 45만 원으로 유지한다. 이런 데이터를 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시면 슈퍼사이클은 언제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년도에 순이익은 더 높게 잡았고 슈퍼사이클은 27년도에 확실히 온다. 자, 이게 12월 30일 날 미래에셋 증권 낸 리포트입니다. 26년도 매출액이 13조 4,800억. 그런데 여기는 12조 6,500억을 잡았습니다. 낮췄죠. 그리고 순이익을 뭘로 잡았냐? 4,400억 적자로 잡았어요. 그죠? 그런데 매출은 낮췄는데 순이익은 13조 4,800억인데 순이익을 6,800억으로 잡았습니다. 26년도. 근데 26년도 매출은 12조 6,500억으로 잡았고 순이익을 1,290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 전보다 순이익 전망치가 한 5천억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27년도에는 매출이 17조였고 순이익이 2조 4천억이었는데 그죠? 27년도 1월달 나온 21일 날 나온 리포트에서는 매출이 15조 7천억인데 순이익이 3조 7,700억으로 잡았습니다. 순이익차도 높아졌죠. 더 높아졌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지분 매각도 있고 ESS도 있고 등등. 따라서 이제 그 내용을 보더라도 삼성 SDI는 올해 흑자 전환하고 내년도부터 슈퍼사이클로 들어가고 초기 28년도는 더 좋다. 그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ESS가 북미를 높게 왔다고 했는데 올해는 이제 60기가를 있었고 자동차가 136이었는데 26년도 이제 작년에는 136에 60이었는데 전기차 136, ESS 60. 올해는 전기차 119에 ESS가 100이죠. 높아졌죠. 내년도 125, 28년도 150. 문제는 중국이 한 80을 먹었는데 올해는 ESS 중국이 이제 50% 미만으로 점유율이 떨어질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중국이 50, 한국이 50 먹으면 LG와 삼성이 이제 나눠 먹으면 한 25, 25만 먹어도 25기가와트 정도 하는 거거든요. 삼성이 작년에 9기가와트였어요. 9기가와트. 글로벌 전체 1년 내내. 그런데 올해 25기가와트 하면 거의 3배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7년도에는 아마 중국은 한 30 정도밖에 못 할 거고 한국이 거의 100기가와트 정도 먹을 겁니다. 그러면 삼성이 한 40에서 50, LG가 한 40, 50, 50 이렇게 먹을 거예요. 이렇게 나눠질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ESS의 성장 규모는 올해는 650기가와트가 될 것이고 작년도에는 한 412기가와트 정도. 올해 성장이 더 크니까 앞으로 10년간도 성장한다니까 ESS를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 그 ESS는 중국이 글로벌에서 90%를 먹었어요. 90%. CATL이 한 40%. 그런데 CATL이 뭘로 먹냐? LFP 배터리의 각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성이 올해부터 LFP 4분기부터 공급을 하는데 이제 수준을 하죠. 수준하고 각형이죠. 각형. 근데 현재까지 각형 배터리가 가장 발전한 회사가 삼성이거든요. 이제 LG도 SK도 각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인자했기 때문에 좀 딸린다.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삼성 SDI가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작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27년도부터 양산하겠다거든요. 공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성이 처음으로 현대의 팰리세이드에 아마 SUV 팰리세이드를 하이브리드형 배터리를 만들 것 같다. 고출력.
혹자는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전기차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고출력은 비싸요.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출력은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에서 3 정도는 될 거다. 그렇게 보는 거고. 또 제네시스 GV80에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대의 G80, G70도 27년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다 삼성께 쓸 것 같다는 거예요. 고출력, 46파이. 여기 또 삼성, 여기 또 삼성. 그동안에 이제 SK와 LG 걸 썼는데 고출력 배터리는 삼성 걸 쓴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삼성이 재평가되는 요인이고, 최근에 주가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고, 오늘도 외국인이 50만 주, 기관이 50만 주 땡겨버렸잖아요. 프로그램에서 50만 주 들어왔잖아요. 이런 흐름들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이 28년도에는 이제 중저가 LFP와 미드니켓 중저가를 들어가죠. LFP 배터리도 중국과 경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년 뒤죠. 한 1년 반 뒤에는 LFP도 가고 고가도 간다는 거죠. 중저가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 배터리들이 이렇게 시장을 아주 거의 거리낌 없이 아주 먹고 있지만 앞으로 1년 반이 되면 그 부분은 판도가 달라진다. 결국 슈퍼사이클은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뭐냐면 해마다 차는 세계에서 차는 9천만 대가 1억 대 정도가 팔려요. 그러면 올해도 1억 대, 내년도 1억 대 팔리는데 소비자들은 계속 신차를 요구하고 새로운 업그레이드 성능을 요구하는데 중국 차가 계속 지금처럼 유지할 수 없는 거죠. 3년 전에 중국 차가 우리한테 쳐졌듯이 그 사이클을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물론 LG, SK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저가 LFP 배터리를 양산하고 미드니켓 중저가를 양산하기 시작한다는 거.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하이브리드 배터리 있잖아요. 이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이 전고체로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내년도에. 그리고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로봇으로 들어가고 이 4680 배터리가 로봇으로. 그러니까 좀 싼 로봇은 46파이 고출력 배터리, 좀 비싼 로봇은 전고체 배터리. 아마 삼성께 많이 들어갈 것 같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LG나 SK도 이쪽에 공을 들일 텐데 삼성이 기술력으로 차곡차곡 그동안 준비를 해왔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올해 그 GV90이라는 전기차가 나오죠. 또 EV2 전기차가 나와요. 이거 여러 번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출시가 안 됐는데 이게 이제 2분기에 1분기 말 3분기 이게 2분기 전후 이게 2억짜리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은 차. 그런데 이게 EU에서 한 EV3가 한 8, 9만 대 팔렸으니까 EV2가 나오면 이게 한 10만 대 정도 팔릴 수 있다고 봐야죠. 국내에도 깔면 국내에서도 상당히 인기 좋을 것 같고 GV90 2억 원짜리인데 가장 비싼 차 현대차가 이걸 전기차로 만드는데 이게 삼성 SA 각형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 있다. 이건 아직 반영도 안 된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아무튼 이제 2차전지 섹터를 한번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오늘 2차전지 섹터가 지금 오늘 보게 되면 애프터마켓에서 다 좋죠. LG 엔솔이 지금 41만 9천 원, 삼성 SDI가 이제 39만 3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조선, 방사는 월봉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다 이렇게 정배열로 올라갔죠. 그런데 2차 전지는 정배열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도 지금 이 고점에 비하면 3분의 2 정도밖에 올라가 있지 않죠.
삼성 SDI도 고점에 비하면 이제 반도 아직 안 올라왔어요. 반도 아직 반. 그래서 이런 걸로 보게 되면은 슈퍼사이클이 오게 되면 주가는 주가 복원의 법칙에 따라서 이 고점을 돌파하려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실적과 그 베이스 흐름에 따라서 주가는 계속 층층이 관심이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방송 보시고 도움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 2차전지 섹터를 제가 작년 어느 때부터 제가 계속 했었는데 그 흐름을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좋은 결실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투자 흐름에 있어서는 혹자는 뭐 댓글을 달아서 여러 가지 뭐 많은 글들을 남기신 분들이 있었는데 주식은 자기의 생각과 소신과 원칙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전지 섹터는 다 좋아지는데 다 타이밍이 왔는데 그중에서 기술과 재무구조와 미래가치를 착오하게 잘 준비한 회사가 좀 더 주가의 탄력성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조만간에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가족회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운영하는 이제 카페 오늘의 이망주라는 카페에서 제가 가족회원제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카페예요. 네이버에서 이제 오늘의 이망주를 치면 카페가 나오죠. 딱 들어오면 제 카페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카페를 가입하시면 제가 이제 곧 모집하는 가족회원에 관심이 있으시면 가족회원에 여러분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등록을 하실 수가 있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소개를 한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도 가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